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도 쏘아 올린 물체에 관한 활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지면을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가 지면입니다. 자, 이때 이 지면에서 물체를 똑바로 쏘아서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떤 물체가 존재를 했겠죠. 자, 그리고 이 물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떤 최고 높이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2차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때 주의할 점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각 t에 대해서 이 시각 t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음수인 시각은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때 이 물체가 있는 높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미터라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일단 올라갈 때 h미터가 되는 시각이 있겠죠. 어떤 시각이 될 거고 거기서 어떤 시간이 또 흘러서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높이가 h미터가 되는 시점이 또 하나 존재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물체의 높이가 h미터인 시각이 두 번 존재합니다. 됐죠? 단, 이 최고 높이에 해당할 때는 한 번만 존재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최고 높이라는 건 올라갈 때 정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제외.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 순간 높이 h가 0임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지면에서의 높이는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로 접근을 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면으로부터 100m의 높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는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요놈에 해당하는 높이에 도달을 한다고 해요. 자, 이 문제는 방금 설명한 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어떤 지면이 존재를 하는데 지면으로부터 높이 100m인 지점, 즉 여기가 100m인데 여기서 똑바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쏘아 올라가면서 어떤 정점의 최고 높이를 찍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초속 40m로 똑바로 쏘아 올렸대요. 자, 근데 이때 관계식을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물체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내죠. 자,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는 몇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0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100 플러스 40t 마이너스 5t제곱에 해당하는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t 12 마이너스.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10, t 플러스 2는 0이 됐겠죠. 결국 t는 10초 또는 t는 마이너스 2초일 때 지면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이너스 2는 뭘까? 내가 애초에 100m 높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기에 위치했을 때가 마이너스 2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음수인 시점은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지. 됐나요? 그리고 이 시점이 t가 0일 때고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까지 10초가 걸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알고 싶었던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0초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고 선분의 길이와 도형의 넓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분의 길이랑 도형의 넓이에 관한 문제인데 공식은 어느 정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넓이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이때 다각형의 변의 길이나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양수임에 주의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양수임에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해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m와 8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에서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를 같은 길이만큼 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12m인 가로에서 xm를 줄였다고 하면 세로였던 8m에서도 마찬가지 xm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줄이고 나서의 가로 길이는 12-xm가 될 거고요. 세로는 8-x가 되어주겠죠. 됐나요? 그때 넓이가 처음 화단의 넓이보다 64제곱미터만큼 줄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12 곱하기 8이잖아요. 그쵸? 근데 길이를 줄여서 넓이를 만든 12-x와 8-x를 곱한 게 64만큼 줄은 거잖아. 그러면 얘에서 64를 빼주던지 혹은 여기다가 64를 더하면 둘이 같아지는 거죠. 뭘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요. 96은 96 마이너스 20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4가 되어주고요. 좌변 우변에 해당했던 96이 사라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64는 0이 나와줍니다. 결국 x, 16과 4의 곱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결국 x-16, x-4가 0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x는 4 또는 16이 나와주겠죠. 자,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가로의 길이가 12m예요. 그리고 세로가 8m고요. 그리고 x를 줄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xm씩 줄인 요 12-x랑 8-x는 길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즉, 여기서 x는 1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x는 8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럼 둘의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x는 8보다 작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물론
줄인 길이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한 범위에 들어오는 건 16이 아니라 4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가로 세로의 길이를 몇 미터씩 줄였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4미터씩 줄인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엔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도 도로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내가 도로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뚫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뚫었다고 봅시다. 됐나요? 자, 이때 요 도로의 폭을 x라고 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x로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뚫을 건데 이번엔 이렇게 뚫을게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얘도 폭이 x인 도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도로를 제외한 요 넓이랑 여기 도로를 제외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도로를 제외한 부분. 자, 요러고 났을 때 지금 두 직사각형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번하고 1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볼 거냐면 똑같은 직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내가 그렸던 도로들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그렸던 이 도로 있죠, 여기. 얘를 오른쪽으로 쫙 밀어서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폭이 x가 되고 어차피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게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랑 일치하겠죠?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얘니까. 됐나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 요 가운데 있는 이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버리면 이러한 형태를 띌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로 바뀌는 거죠.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됩니다. 다 모아서 합쳐보면 이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2번도 내가 이 길을 오른쪽으로 밀고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똑같은 형태를 띠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요 넓이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냐면 길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밑으로 밀어버려서 폭이 x였으니까 가로에서 x를 줄인 그리고 세로에서 x를 줄인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한 값이 결국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로를 제외한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m,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폭을 지금부터 내가 x라고 볼 겁니다. 자, 이때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91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오른쪽으로 밀고 아래로 내렸을 때 이러한 모양을 띌 거고요. 지금부터 내가 폭을 x라고 봤기 때문에 얘서부터 얘까지는 16-x가 되어주는 거고 그 다음 얘서부터 얘까지는 10-x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도로를 제외한 요 넓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91제곱미터였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6-x와 10-x를 곱한 값이 91인 거고요. 전개를 해주면 160-26x 플러스 x제곱이 91이 되고 결국 플러스 69가 되나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23과 3의 곱이고요. 그래서 x-23, x-3은 0이 되고요. 결국 x는 3 또는 23이 나와주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 16-x랑 10-x가 각각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x는 16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하고요. 여기서는 x보다 10이 더 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네 공통 부분은 x가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폭이기 때문에 폭도 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요 사이 범위에 들어오는 건 3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가운데 뚫려있는 십자가 모양의 길을 오른쪽과 아래로 내려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걸 내등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어떤 직사각형 모양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